안녕하세요. 오늘은 서울 30평형대 아파트 시장 현재 상황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당신의 예산 범위 안에서 어떤 지역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, 또 시장의 진짜 분위기는 어떤지,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먼저 시장의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요. 그 다음엔 예산대별 선택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시사점 순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걸 좀 풀어볼까요? 지금 시장이 참 여러 세상이 같이 있는 느낌이에요. 예산 규모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, 그쵸? 네, 맞습니다. 100억 이상 초고가 시장은 끄덕없는데 특히 15억에서 50억 사이,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고민하실 그 구간은 상당히 좀 얼어붙어 있어요. 여기서 제일 큰 변수로 나오는 게 그 6억 대출 규제, 이거 맞네요? 맞습니다. 그 6억 대출 규제에 이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요. 단순히 대출 금액을 제한한다, 이걸 넘어서요. 중가주택 가지신 분들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려는 거 있잖아요. 소위 갈아타기, 이걸 사실상 막고 있다는 점입니다. 갈아타기 자체를요? 네, 이 규제가 이제 주택가격 6억 넘으면 특정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게 중급가격대 시장의 거래를 확 줄이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일부는 어쩔 수 없이 그 세입자 안고 집 사는 거, 갭 투자라고 하죠. 전세 보증금 활용해서 투자금 줄이는 방식, 이걸로 좀 눈을 돌리기도 하고요. 그렇군요. 반면에 10억 이하는 젊은 층 관심은 되게 높은데 기대하는 수준의 매물이 좀 부족해요. 그래서 실제 거래는 좀처럼 잘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 규제가 단순히 작은 문제를 넘어서 시장 흐름 자체를 좀 바꿔놓고 있다? 이런 말씀이시네요.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본인 예산에 맞춰서 어떤 지역들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? 40억 원 이상, 그러니까 최상의 시장부터 보면 역시 압구정, 반포 이런 전통적인 부촌들이 여전히 강세네요. 네, 그렇죠. 여기는 현금 구매력이 중요하고 매물 자체가 워낙 귀하니까 가격 방어가 확실하고요. 브랜드나 상징성, 이런 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다음 25억에서 40억 사이 구간은 좀 더 구체적인 목적이 보여요. 예를 들면 강남권 안에서도 학군이나 재건축 가능성 보고 들어가는 개포나 잠실의 특정 단지들, 아니면 헬리오시티, 파크리오처럼 단지 안에서 다 해결되는 대규모 단지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데가 인기를 끄는 시기죠. 실거주 만족도랑 미래 가치, 이걸 같이 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. 그럼 15억에서 25억 사이로 내려오면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는 느낌인데요. 자료 보면 마포나 옥수동처럼 도심 접근성 좋은 준강남권 신축 아파트, 아니면 과천이나 분당, 순회동처럼 생활인프라, 학군 잘 갖춰진 곳들, 이런 데가 언급되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구간 10억에서 15억 사이. 여기는 서울 외곽이나 인접 신도시 쪽으로 눈길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. 분당의 다른 지역들이나 위례 혹은 광명, 신길 뉴타운처럼 개발 호재가 있거나 신축인 곳들이죠. 네, 이 가격대에서는 대출이 되냐 안 되냐, 또 구체적인 조건들, 이런 걸 정말 꼼꼼하게 따지시는 경향이 강합니다. 그리고 DMC, 디지털 미디어시티 인근 지역도 여기에 좀 해당되고요. 마지막으로 10억 이하 예산으로는 수원 영통이나 인덕원 주변, 다산, 삼성 같은 신도시들, 이런 데가 거론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층의 높은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매물이 많지 않아서 거래는 상대적으로 좀 뜸한 편이고요. 이걸 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요, 결국 예산대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확연히 다르다는 게 보입니다. 초고가는 희소성, 상징성, 중고가는 실거주 만족도랑 미래 가치의 균형, 그리고 중가 이하는 대출 조건이나 신축이냐, 개발 가능성이 있냐, 이런 현실적인 요소들이 중요해지는 거죠. 그러네요. 그리고 아까 강조했듯이 이 모든 선택 과정에 그 6억 대출 규제가 그림자처럼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오늘 살펴본 내용 핵심만 딱 정리하면 당신의 예산이 어느 정도 선택지를 결정하지만 그 안에서 좋은 곳을 판단하는 기준은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. 초고가층은 브랜드 가치를 보고, 중고가층은 삶의 질과 미래 투자를 생각하고, 중가층은 금융규제의 벽 앞에서 고민하고, 저가층은 또 눈높이에 맞는 집 찾기가 어려운 현실,
이게 딱 보이네요. 네, 특히 그 6억 대출 규제는요. 단순한 금융 제약을 넘어서요. 중산층이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동하는 그 사다리를 사실상 걷어차는 효과가 있어서 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,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게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아요. 네, 그렇군요. 서울 30평형대 아파트 시장의 복잡한 단면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. 이 분석이 당신의 예산에 맞는 현실적인 선택지를 고민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현재 나타나는 이 예산대별 선호 지역과 가치 기준의 분화 현상 있잖아요. 이게 만약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이라는 도시의 모습,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인 풍경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을 한번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빠르게 변하는 시장,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.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. 부동산은 콕, 구독, 좋아요는 꼭.